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257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3일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은 1% 조금 넘는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이제 인상이냐 또는 뭐 동결이냐에 대한 결정 여부가 있었죠. 좀 아쉽게 이번에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의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5월달, 6월달에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좀 기대감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전 산업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끌어올렸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좀 표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분기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하를 했고요. 2분기는 동결을 했고요. 3분기도 동결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 즉 유가나 LNG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 증가를 결국에 한전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 굉장히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뭐 1분기에는 한전이 흑자를 보기는 했지만 2분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도 결국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결국에는 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또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분기로 가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9월이면 한참 또 대선 전국입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못 올리는데 대선 전국 앞두고 표심 생각해서 전기요금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시험 가능성이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의 연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간 이익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자는 불가피하다. 대규모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죠. 9월경에 가서 이번에 전기요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2분기 때에도 이때 주가가 상승했던 게 전기요금을 올려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동결이 되면서 빠르게 빠졌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올려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거죠. 즉 9월달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이 시즌에 와서는 다시 한 번 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으로 좀 끌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이 6월 23일이에요. 9월까지 가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적 모멘텀도 없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모멘텀도 없고, 9월달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다만 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오랜 기간의 하락 흐름에서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향성의 훼손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게 놓고 보면 지금의 위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영역 자체가 결코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비싸거나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저점을 꾸준히 확대해 가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실망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이런 방향성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 흐름들이 한 24,000원대 초반, 24,2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하락이 멈추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또 확인된 게 위로 27,000원과 27,500원을 강한 또 저항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좀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꼭지점에 도달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지점에 도달해서는 위든 아래든 뭔가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번에 또 돌파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눌렀다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재차 27,000원과 27,500원 돌파 시도 나오는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4,200원대나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깨지면 어쩌나라는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이 자리를 훼손하고 내려가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려갔을 때는 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에 떨어지는지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하나의 보조지표이자 기준인데요. 뭐 소형주나 이런 데서는 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대형주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나름 보조지표가 또 이렇게 적중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한 이전에 1월 달에도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근접하거나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가의 바닥은 왔다. 그리고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24,000원을 좀 더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밑에서 기술적인 저점의 시그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수단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24,000원, 24,200원대 이 자리에서 지지 반등, 되돌림 반등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지지 라인은 있으니까는요. 조금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좀 멈춰주기를 그리고 되돌림 반등을 해서 가져가기를 한번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24,000원이 됐던 23,000원이 됐던 22,000원이 됐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4,000원이나 뭐 떨어져서 23,000원에 오건 22,000원에 오건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싼 영역에 저는 속한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뭐 기술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 크게 따지지 않는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24,000원부터나 뭐 23,000원, 22,000원부터 뭐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뭔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포인트를 본다면 현재로서는 24,000원 초반에서 단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 이후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에 떨어질 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게 되면서요. 한전의 당분간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 측면은 여전히 건재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만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이 하락을 또 딛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차후에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메워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좀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투신 쪽에서의 매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결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좀 매수로 가다가 매도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연기금이나 투신들에서 많은 수량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융투자 쪽에서. 그래서 기관 쪽에서 다시 또 지금이야 뭐 매도 나오지만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또 들어가는 모습들 추후에 또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 한전에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밑으로 더 뭐 크게 빠진다라고 베팅하는 그런 이제 메이저들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4,000원인데 뭐 여기서 뭐 여기까지 빠진 거 생각하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막 급증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차장고 한번 볼까요? 대차가 좀 많이 늘었네요. 어제 90만 주. 요런 것들이 이제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 치기 위함이기는 한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90만 주나 대차가 이루어졌네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혹시 또는 이후에 공매도로 더 급증해서 나오는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급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좀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 종목 분석 코너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 무료입니다. 설치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장중에 이제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PC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그 다음에 아이폰 버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거 선택해서 무료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테마주 검색기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